외화자산 부채 평가 차손이 조정 명세에 써 있죠. 자, 정말 기준점만 잘 잡으면 아무 별것도 아닌 게 이거예요. 맞아. 왜 흔들어? 세법이 생각하는 외화환산 이익, 지금 하는 거는 외화환산 이익, 외화환산 손실 기말이 하는 거 있죠. 이걸 세법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발생일 기준 환율 적용 방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발생일 날 우리가 외화를 자산 부채를 생겼을 때에 그날 환율로 쓸 거잖아요. 그게 발생일 환율이죠.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기말에 평가 안 하고. 그 방법 선택하는 거하고, 하나는 우리 회계 기준처럼 기말 매매 기준, 매매 기준율이 기준 환율이나 재정 환율로 평가하는 걸 기말 매매 기준율이라 그래요. 그럼 그걸로 평가하겠다라고 신고하는 거고. 그러면 한 번 평가하겠다면 계속 평가하는 거예요. 그 두 개 중 하나 선택하는데 시험 문제 내려면 기말에 평가하겠다. 그렇게 하면 평가하면 시험 문제를 내야겠죠. 그래서 기말에 평가를 하면 끝날까 꼭 엉뚱한 금액으로 하거나 아예 안 해요. 그러면 그 차이만 조정하면 돼요. 이게 전부 다예요. 간단하죠? 그럼 먼저 외화 자산 부채 평가는 회계하고 똑같이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급금, 뭐 선수금 이런 것들은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가 아니니까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표현에서 뭐 외환산 이익이라고 가산 조정이고 외환산 손실이라고 차감 조정이 아니에요. 자, 보면 우리가 발생일 날 이날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었다 볼게요. 달러당 1,000원. 그러면 우리는 발생일 날 달러당 1,000원이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1달러였다 볼게요. 1,000원이었는데 우리가 장부에 기말 평가할 때에 환율을 달러당 1,200원으로 했어요. 그럼 얘가 뭐냐 외상 매출금이라 볼게요. 그러면 장부에 이걸로 평가했으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200원 올려주고 차변에 외화 환산 이익 200원 이렇게 처리하겠죠. 그죠? 근데 기말에 회사가 이걸로 평가했는데 봤더니 기말 기준 환율이 달러당 1,300원인 거예요. 그럼 달러당 1,300원이면 우리 세법은 외상 매출금 300원 외화 환산 이익이 300원이라고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기말 기준 환율로 해야 되는데 꼭 시험에서 회사가 대곡의 매입률이나 아니면 생뚱맞은 환율로 평가하거나 아니면 아예 평가를 안 해버릴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0원만큼 더 외환산 이익이야라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세무조정은 입금산이 외화 환산 이익이다. 금액은 100원 유보 발생으로 두게 될 거예요. 얘는 환가하면서 전부 다 정리되고 없어지겠죠. 자, 원리는 단순하죠.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이런 표현했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외환산 이익 이야기한다고 가산 조정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기말 기준 환율이 봤더니 달러당 1,100원인데 1,200원으로 환산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100원만 올려야 되는 거였죠.
100원만. 그런데 얘는 지금 200원 올렸잖아요. 그럼 바로 조정해 보면 우리는 너 200원 이익 아니야, 100원 이익이지. 그래서 100원 이익 아니야 라고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 외화 환산 이익 100원 마이너스 유보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환산 이익이라고 가산 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더 이익이야 가산 조정, 너 그만큼 이익 아니야 줄여 차감 조정. 또 외환산 손실도 너 더 손해야 송금 산입, 너 더 손해 아니야 송금 불산입.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만약에 회사가 평가를 다 안 했으면, 회사 평가를 아예 안 했다면, 이 집도 안 했다면 1,000원인 거를 우린 1,100원 해야 되니까 또 100원을 가산 조정을 하겠죠. 1,200원 했으니까 100원 아니야라고 줄인 거예요. 이 기준만 잡으면 끝나요. 그러면 뭐 없으니까 기준만 잘 잡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바로 우리 496페이지로 가서 메뉴 설명 드릴게요. 오늘 우리 오전반 시켜가지고 학원에 민원 넣어가지고 저 문 다 열리게 뜯었어요. 내가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해주길래 시켜서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다가 민원 넣으라고 내가 앞에서 말했는데 오전반 사람들이 많이 민원 넣은 거예요. 바로 오전반 끝나고 오반 사이에 와가지고 관리실 아저씨랑 밖에 다 뜯어가지고 열었어요. 역시 민원의 힘은 좋은 것 같아. 내가 죽어라 학과장이나 말하면 뭐해. 내가 말해야지 씨알도 안 먹히다가 그냥 인터넷에 글 한번 딱 치니까 처음은 아니지만 정말 그 오전 5시간 수업인데 3교시에 말했어요. 2시간 뒤에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한 달 동안 떠드는데도 안 됐는데 나는 갑을병정 중에 정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외화자산 평가자손익 조정명세서 볼게요. 자, 우리 컴퓨터 먼저 프로그램부터 설명해야 되죠. 9200번에서 들어가고 제가 좀 낮아졌죠. 의자가 저 창문 기대려고 의자 하나 갖다 달랬더니 일단 의자를 갖다 주는 거 밖에 넣었다 하기 힘든 의자 주는데 의자가 더 편한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그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근데 좀 낮으니까 얼굴이 잘 안 보이네. 자, 이제 외화자산 평가자손익 조정명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장부가액 평가금액, 장부가액 평가금액. 이쪽은 외화자산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외화부채 이야기하는 건데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쓰는 모든 금액은 자, 중요한 거예요. 세법상 장부금액, 세법상 평가금액이에요. 그냥 무조건 여기에는 회계가 생각하는 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세법이 생각하는 장부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법이. 자, 이게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회계장부거 여기 안 들어와요. 회계에서 평가했다 평가 안 했다 관심 없어요. 자, 우리 회사가 전년도부터 이걸
뭐 가지고 있던 전년도부터 했을 때 올해부터 만약에 우리가 그 전년도부터 외화가 있었어요. 그럼 발생이 작년이죠. 작년부터 평가하기로 신고를 했다면 전년도에 세법은 평가를 했겠죠. 그러면 전기말 환율이 장부 금액이 돼요. 전년도부터 평가하기로 했으면. 그런데 만약 전년도에 발생한 외화인데 올해부터 평가하기로 했죠. 그러면 세법상 장부는 전년도에 평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발생일 환율이 적혀 있을 거예요. 회계장부에 썼던 안 썼던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세법이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세법상 장부 금액이에요. 그럼 평가 금액은 세법은 무조건 기준 환율이나 아니면 우리 재정 환율을 쓸 거죠. 기말 매매 기준율이라는 거예요. 그럼 평가 금액은 여기 환율이든 여기 환율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세법이 생각하는 건 이걸로 평가해야 된다니까. 올해 평가하기로 안 했다면 문제가 못 나오기 때문에 올해 평가는 무조건 할 거거든. 그럼 여기는 그냥 무조건 올해 기말 매매 기준이냐 기준 환율이에요. 회계가 쓴 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법 생각하는 게 들어오는 거니까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세법상의 기준이에요. 자, 그럼 여기를 다 작성하고 나면 이건 세법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회계가 어떻게 했는지는 내 마음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일단 마음속으로 하지만 저는 여기다 적으면서 제가 쓰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그럼 회계가 장부에 쓴 거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여기에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 손실도 있겠죠. 자산도 증가해라. 증가할 수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 손실이 있겠죠. 세법이 생각한 거잖아. 이 전체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 손실을 순액으로 만들면 자동으로 여기 환율 조정 차대 등 값지에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 그럼 세법이 생각하는 걸 썼으니까 당연히 세법이 생각하는 금액은 여기에 들어올 건데 회계장부에서 생각하는 금액은 내가 직접 계산할 거라고 그랬죠. 그것도 회계장부에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 손실을 계산해서 순액을 여기다 쓸 거예요. 여기에만 회계가 생각하는 거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회계장부상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 손실의 순액 둘이 다 하고 뺀 거 있죠. 환산이익과 환산 손실을 순액을 여기에 쓸 거예요. 회계권은 여기만 들어올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세법 거다. 그거 까먹으면 안 돼요. 여기는 잘 기억하는데 여기는 세법 거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보면 파악하는 게 문제에 나와 있는 외화들의 앞에 계정 과목이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인지 보는데 얘 전부 다 장기 대여금 화폐성 외화자산이죠. 얘도 화폐성 외화자산이고 얘도 화폐성 외화부채고 화폐성 외화부채 계정 과목이니까 자, 얘는 다 할 거고 그 다음 파악할 게 뭐냐면 얘가 언제 발생했는지 다 올해 발생했죠. 올해 발생하면 세법이든 회계든 발생일 환율이 장부금액일 거예요. 올해 이전이면 경우의 수를 봐야지 전기에 평가하기로 했는지 올해부터 하기로 했는지를 보는데 올해 발생한 거면 그냥 발생한 날에 환율이 그냥 여기 장부 환율이라고 여기 쓰는 여기에 있는 장부의 적용 환율이 올해 발생일 날 환율이 될 거예요. 올해 거면 그래서 문제가 아주 쉬워지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환율을 안 알려주고 있죠. 만약에 문제 안 알려주면 장부가액을 외화로 나누면 발생일 날 환율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오른쪽 기말장부가액은 내가 신경 쓸 바 아니에요. 먼저 서식에는 이건 회사가 회계상 장부에 쓴 거잖아. 세법이 생각하는 환율은 문제에서 찾아야 돼요. 그럼 12월 31일 날 현재 기준 환율은 달러당 970원. 기준 환율이니까 이걸로 평가해야 되죠. 근데 꼭 회사는 엉뚱한 금액으로 할 거예요. 얘처럼 얘는 달러당 1,000원으로 평가한 거다. 그래서 3만 달러니까 3천만 원, 5만 달러니까 5천만 원, 2만 달러니까 2천만 원으로 평가한 거예요. 자, 문제 내용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쓸 건지 자, 보면 첫 번째 장기 대여금에
자, 얘는 US 달러죠. F2번 눌러서 미국 외화 금액은 3만 달러고, 자, 우리 발생할 때 환율이 3,150만 원인데 외화가 3만 달러면 이때 환율이 1,050원이었네요. 그래서 1,050원 쓰면 3,150만 원이니까 맞죠? 자, 그럼 적용 환율은 얼마일까요? 어떻게 책을 안 보고 화면을 봤는데 970인 거 알았어. 천재인데. 자, 970원이죠? 그죠? 그럼 지금 240만 원은 세법이 생각한 외화 환산 손실은 240이라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 볼게요. 그럼 회사는 지금 이거는 썼다 지울 거예요. 회사가 한 거는 내가 종이에 써도 되는데 종이에 쓰면 귀찮잖아. 그러면 아래 거는 썼다가 지울게요. 회사는 3만 달러에 1,050원인데 기말에 1,000원으로 해서 3천만 원 평가했죠. 회사가 한 거는. 그럼 회사는 외환산 손실을 얼마 인식했죠? 150만 원 인식했죠. 세법은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240만 원이죠. 외환산 손실. 근데 장부가 150만 원밖에 안 했으면 세법이 야, 너 90만 원 더 손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법은 240만 원 손해라 했는데 회사는 150만 원 손해라고 썼잖아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세법이 야, 190만 원 더 너 손해야. 그게 조정하면 차감 조정 와서, 자, 얘 외환산이익, 외환환산 손실하면 헷갈리고 전부 다 조정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만 붙이세요. 앞에 외화, 얘는 장기 대여금이다. 그냥 앞에 외화자만 붙여버리면 다 구분되니까. 9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하면 얘 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90만 원 나왔는지 이해가나요? 여러분이 따로 적어도 되고, 저는 적기 귀찮아서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적어서 쓴다면 마이너스 150을 꼭 써야 돼요. 저는 좀 이따 한 방에 지울게요. 아래쪽에 있는 건 회계 거예요. 자, 이제 아래 장기 차익금 거 보면 부채로 와서 얘도 US 달러니까 미국이고 5만 달러. 적용 환율은 얘가 5,200만 원이 발생 시 장부 금액인데 5만 달러면 얘는 발생 시 환율이 1,040원이었네요. 그럼 여기 평가 금액의 적용 환율은 얼마죠? 970원 수밖에 없다 했잖아.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죠? 자, 이게 세법이 생각한 거죠. 그럼 또 회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바로 써볼게요. 회계는 아래 쓴 건 두 번째 거는 다 회계 거예요. 1,000원이다. 계속 모기가 절 물어요. 자, 그럼 세법은 외환산이익이 350만 원이라고 했는데 회사는 외환산이익을 20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럼 150만 원 더 이익이야. 가산조정해야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조정 등록 가서 아래에 너 외화 장기 차익금 150만 원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외화 장기 차익금 유보다. 자, 다음 단기 차익금 보면 얘는 2만 달러인데, 자, 2,100만 원이면 얘도 1,050원이었네요. 그런데 우리는 970원으로 해야 되죠. 그럼 세법은 외환산이익이 160만 원이랬어요. 그죠? 근데 회사는 외환산이익 100만 원이라고만 했네요. 그럼 60만 원 더 이익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조정 등록 가서 외화 단기 차입금 60만 원 유보 발생.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에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자, 회사가 두 번째 지금 있는 것들이죠. 그럼 첫 번째는 외화환산 손실로 마이너스 150만 원이었고, 회사가 평가했던 게 우리 다음 장기 차입금은 외환산 이익 200이었고, 다음 단기 차입금은 외환산 이익이 100만 원이었죠. 그죠? 그러면 순액으로 하면 150만 원이죠. 자, 우리 만약 여러분들이 정리한다더라도 이 값을 바로바로 지우거나 아니면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회사가 얼마 외환산 이익, 외환산 손실했는지는 다 적어둬야 돼요. 왜 다 적어둬야 되냐면 이거 가지고 이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150만 원. 150만 원. 자, 그럼 150만 원을 왜 구하냐면 여기에 150만 원 쓸 거거든요. 아이고. 회사 손익금 계산액이 회사가 외환산 이익, 외환산 손실한 걸 순액으로 만든 거 여기 썼어요. 자, 그럼 이제 얘 꼭 지워야 돼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쓴 것들은 꼭 써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스타일인 거지 다 지우고 여기 적용확률 970원짜리만 남아 있어야 돼요. 얘네들 순액으로 하면 얼마죠? 이게 세법이 생각한 거죠? 얘네들 순액으로 하면 계산되나요? 아무튼 그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그죠? 그럼 이 둘이 차이가 120이다라고 났네요. 자, 이러면 끝인데 내가 검증하고 싶다. 그럼 얘는 뭐냐면 플러스 120이죠. 가산 조정이 120 더 많다는 거예요. 확인을 가보면 우리는 가산 조정 210만 원 했고 차감 조정 90만 원 했으니까 가산 조정이 120이 더 많죠. 그러면 세무 조정도 정확하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처음이라서 막 이래저래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세법이 생각하는 거 쓰고 회계가 생각하는 거 생각해서 차이만 써주고 그리고 회계가 평가했던 거 평가 손익을 적어놓고 여기 써주면 끝.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출문제로 바로 갑시다. 자, 568페이지로 가서 그래서는 1, 2, 7, 4 자, 이번 문제 볼게요. 자, 문제는 뭐 얘 작성하라는 거니까 자, 내용 보면 먼저 제가 이거부터 보라 그랬죠.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맞죠? 문제 없고 다음 발생일자는 다 올해네요. 특별한 문제 없고 자, 다음 우리 문제에서 단기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위 자료뿐이다. 발생 시 적용 환율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법인세법상 환율이다. 그럼 장부 금액은 이걸 쓰면 되고 올해 발생한 거니까 2020년부터 법인세 신고 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기말 환율로 인식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신고를 위해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고자 한다. 자, 2020년 결산 회계 처리 시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인 1,370원을 적용하여 외화채권 채무를 평가하였다. 결산 회계 처리를 이 금액으로 평가했다고 적혀있죠. 매매 기준율이 이건데 시험 문제 내려면 이런 상황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세법은 이걸로 해라는데 회사가 장부는 이 금액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법인세 신고할 때 적용환율은 기말 매매 기준율을 신고하기로 한다. 당연히 계정 과목별로 각자 하는 거예요. 자산 부채만이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정보 다 봤으니까 자, 우리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가서 여러분 들어와 있나요? 잠시만요. 내가 오늘 오전 반에 C 드라이브에서 했나 보죠. 깨끗하네. 내가 오전 반을 D 안 하고 C 했나봐요. 오전 반 우리가 겹칠까봐 오전 반은 D에다가 내가 만들어서 파일 뿌렸었거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먼저 외화 예금은 자산이죠. 외화 종류는 US 달러, 미국. 외화 금액은 $10,000. 그럼 적용 환율은 발생일 환율인 1,300원이고, 그럼 적용 환율은 세법이 생각하는 거니까 1,400원이겠죠. 자, 일단 이제 서식 세법이 생각하는 것도 다 써놓고 볼게요. 부채 외화 차입금은 부채 미국이고 외화 금액은 $5,000. 정부 금액은 1,330원. 기말 매매 기준율 1,400원. 자, 세법은 지금 이 외환산이니까 외환산 손실을 원하죠. 자, 그럼 아래쪽에 제가 또 회계상 장부상 했던 거 써보면 자, $10,000에 1,300원 발생이 똑같은데 1,370원으로 했죠. 이게 지금 회사가 장부에 한 거죠. 그럼 회사는 외환산 이익 70만 원 했네요. 세법은 외환산 이익 100만 원을 원하는데 그러면 30만 원 더 외환산 이익이야 라고 해야 되겠죠. 자, 또 얘도 보면 자, 얘가 1,370원으로 하게 되면 세법은 외환산 손실을 35만 원 보는데 회사는 외환산 손실을 20만 원 했네요. 15만 원 더 손해야 라고 해야 되겠죠.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조정할게요. 위에 거는 먼저 30만 원 더 외환산 이익이야. 자, 그럼 직접 입력해서 외화 예금 30만 원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외화 예금 유보다. 다음 외화 차입금 15만 원 유보 발생. 너 더 15만 원 손해야. 송금 산입 외화 차입금 유보다. 이렇게 하고 자, 얘 순액을 하면 얼마죠? 50만 원. 그 확인하고 얘는 지워버리고. 그럼 50만 원을 환율 조정 차대 등 값지에 가서 5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자, 다음 621페이지 회사는 1278 3번 자, 문제부터 볼게요. 먼저 장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자, 얘 문제 없죠? 전부 다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인데 발생일자가 2019년 얘도 2019년 그죠? 자, 일단 얘 체크해 놓고 자, 결산일 기준 환율이 $1당 1,000원, 1엔당 110원이고 자, 가정에
위 화폐상 외화채권 또는 채무는 위 거래뿐인 것으로 가정하며 회사의 회계 처리 내용은 전표 입력 사항을 조회하여 확인한다. 할 필요 없어요. 자, 회사는 직전 연도인 2019년부터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식하기로 하고 화폐성 외화자산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작년부터 하기로 했죠. 그러면 세법 장부상의 우리 환율은 이게 아니고 이거겠죠. 지금 이벤트 때문에 지금 장부상의 환율이 이걸로 된 거예요. 만약에 2020년 올해부터 하기로 했다면 장부상 환율은 1,000원, 990원 이게 될 거예요. 세법은 올해부터 하기로 했으면 전년도에는 한다고 안 했잖아. 그럼 전년도 발생의 환율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텐데 전년도부터 한다 했으니까 우리가 서식에 입력할 때 이 환율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올해 생긴 거니까 이 환율 그대로 쓰겠죠. 그죠? 장부상 환율 이야기한 거예요. 올해 기말 평가 환율은 둘 다 이걸 거고. 그죠? 자, 다음 직전 연도의 기준 환율로 외화채권 채무를 평가하여 세무 조정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럼 회계상의 장부도 이 금액으로 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세법도 이걸로 평가했고, 그러니까 세무 조정이 발생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회사는 결산일 현재 결산일에 외화채권 채무를 장부상 평가하지 않았다. 이건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네요. 왜 기쁘게 만들어 준다고 이야기했죠? 전기 말고 똑같잖아. 똑같은 조정 다 할 필요 없이. 근데 회사 세법은 이 금액들을 이 금액으로 이 금액을 평가할 건데 회사는 하나도 안 했다고 적혀 있죠. 그러면 세법이 생각하는 평가액 전부 다 조정하면 되네. 회사가 얼마인지 신경도 안 써도 되잖아. 그래서 자, 그럼 얘는 엄청 편해진 거예요. 자,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 명세서 가서 먼저 장기 대여금 얘는 US 달러 미국 2만 달러. 자, 적용 환율은 1,200원, 평가는 1,000원. 다음 1번 JPY 10만엔 적용 발생일 환율은 100원. 그런데 기말에는 110원. 다음 US 달러 10,000달러. 발생일은 전기말이니까 1,200. 단기 기말에는 1,000원. 했나요? 그럼 얘는 회사 하나도 안 했으니까 외환산 손실 400이야. 얘는 외환산 손실 100이야. 외환산 이익 200이야. 이렇게 다 조정하면 돼요. 회사가 하나도 안 했으니까. 자, 그럼 조정 등록 가서 먼저 첫 번째가 장기 대여금이죠. 직접 입력해서 외화 장기 대여금 400만 원 유보 발생. 다음 단기 차입금도 100만 원 더 손해야 알았네요. 외화 단기 차입금 100만 원 유보 발생. 다음 외화 장기 차입금 200만 원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외화 장기 차입금 유보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얼마를 써야 되죠? 그렇죠. 0원 쓸 거 없죠. 회사가 뭔가 했어야 순액을 내지. 그래서 이대로 하면 끝이에요. 자, 다음
645페이지 1280 먼저 2번 문제 보면 이번에 선급금이 있네요. 얘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아니죠. 얘는 안 할 거고. 자, 그리고 날짜 없네요. 그럼 오늘 올해 발생했겠지. 바로 아래 보니까 단기 발생물이라 적혀 있네요. 그럼 발생 시 환율이 얘가 그대로 우리 세법이 생각하는 거랑 같을 거고. 자, 뭐 선급금은 원재료 수입을 위하여 미리 지급한 금액이다. 이건 필요 없고, 발생 시 적용 환율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법인 세법상의 환율이다. 그래서 이거 쓸 거고, 당사는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에 대하여 평가 손익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회사 이번에도 아무 짓 안 했네요. 그죠? 자, 2020년부터 법인세 신고 시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에 대한 평가 손익을 기말 환율로 인식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고를 위해 화폐성 외화 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고자 한다. 자, 올해 말부터 시작할 거니까 세법은 이걸로 하고 회사는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럼 결론은 이 합과 비슷하게 나오겠죠. 자, 그럼 외화자산 등 평가차 손익 조정 명세서 가서 먼저 외화예금은 US 달러 미국, 외화 금액은 $10,000, 발생 시 환율이 1,200원, 기말 평가는 1,250원. 다음 US 달러고 외화 금액 $50,000, 발생 시는 1,300원, 평가는 1,250원. 둘 다 외화 환산 이익 나왔네요. 회사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세법이 생각하는 평가 전부 다 인식해야겠어요. 조정해야겠어요. 그러면 둘 다 가산 조정해 와서 외화 예금 금액 50만 원 맞죠? 네, 50만 원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외화 예금 유보다. 다음 외화 자입금 250만 원 유보 발생. 그럼 이번에도 회사가 아무것도 회계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비워두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얘도 끝이고, 다음 691페이지 회사는 1284. 자, 4번에 장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이 있고 둘 다 올해 발생했네요. 자, 단기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위 자료뿐이고 발생 시 환율은 기업회계 기준하고 법인세법 둘 다 같다라는 거고, 회사는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 손익을 기말 환율로 인식하고 있으며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2020년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였다. 이걸로 평가하겠다는 거죠, 세법은. 그런데 2020년 결산회계 처리 시 1,350원 적용하여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하였다. 자, 그럼 이게 회사가 한 거죠. 자, 그럼
먼저 세법이 생각하는 대로 첫 번째 장기 대여금은 자산이니까 외화는 US 달러고 5,000달러, 올해 발생한 거 1,200원, 기말 매매 기준율은 1,300원. 또 단기 차입금 가서 미국이고 2만 달러, 발생 시 환율 1,250원, 그리고 평가 환율 1,300원. 이건 이제 세법이 생각하는 거고, 자, 이번에도 회사 간 거 아래 썼다가 지울게요. 회사는 이 금액인데 1,350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외환산 이익을 75만원 했으니까 25만원 이익 아니야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 차감 조정할 거예요. 또 부채는 외화환산 손실을 200만원 인식했네요. 그런데 세법은 100만원이니까 100만원 외환산 손실 아니야 라고 할 거예요. 기준만 잡으면 별거 아니죠. 자, 그럼 조정 등록 가서 먼저 위에 거 25만원 이익 아니야 입금 불산입 하러 와서 외화 장기 대여금 아이고 금액 25만원 유보 발생 입금 불산입 외화 장기 대여금 유보다. 다음 100만원 손해 아니야 외화 단기 차입금 100만원 유보 발생 송금 불산입 외화 단기 차입금 유보다. 자, 그럼 이제 얘 지우기 전에 순액으로 얼마죠? 마이너스 125만원 맞죠? 자, 순액으로 왜 계산해뒀는지 아시죠? 여기에 마이너스 125만원 써주면 되죠. 이렇게. 자, 다음 727페이지 1287 3번 단기 차입금, 외화 보통 예금 다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네요. 회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3년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신고하였다. 담당자의 착오로 장부가액은 발생일 환율로 작성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발생일 환율로 되어 있다는 건 이대로 해놓고 기말에 평가 안 했다는 말을 돌려 말하고 있죠. 그죠? 평가 안 했다는 거예요. 발생일 환율로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얘네들 써서 세법이 생각하는 만큼 전부 다 전액 조정해주면 끝이네요. 문제 괜찮죠? 얘네들. 자, 그럼 먼저 있는 게 장기 차입금이 있네요. 아래에 N하니까 1번 외화 금액은 2천만엔 발생일 환율은 8 기준 환율은 10원. 또 단기 차입금도 N하고 3천만엔 발생일 9원 평가는 10원. 또 외화 보통 예금은 US 달러 60만 달러에 발생일 1,000원 기말 매매 기준율은 1,200원. 금액 크다. 그죠?
그럼 가산 조정, 차감 조정 두 개. 자, 조정 등록 가서 먼저 장기 차입금은 우리 차감 조정이죠. 외화 장기 차입금 4천만 원 유보 발생. 다음 외화 단기 차입금 3천만 원 유보 발생. 다음 외화 보통 예금 1억 2천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하면 우리 교재에 있는 이제 조정 끝났는데, 자, 저와 같이 이거 하나만 볼게요. 우리가 X1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발생일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었어요. 1,000원. 1,000원이고 X1년도부터 기말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기로 했는데 회사가 이제 평가를 전혀 안 하는 걸로 가볼게요. 그럼 X1년도 기말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었어요. 자, 1달러라고 볼게요. 그러면 세법상의 장부는 여기에서 1,200원 오른 만큼 200원을 플러스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법상 장부는 올렸는데 지금 전제 조건은 회계 처리를 전혀 하지 않을 거예요. 회계 처리를 아예 안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회계 처리 안 했으면 200원 올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조정을 입금산입 외화 환산 이익이다 200원 유보 발생이다 이렇게 처리했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를 봤는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자, X2년도에 여기다 쓸게요. X2년도 환율을 봤더니 달러당 900원인 거예요. 그러면 자, 얘가 이렇게 내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마이너스 300원을 인식해야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런데 또 회사가 회계 처리 안 한 거예요. 회사가. 그러면 300원을 어떻게 내릴 거냐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장부하고 세법이 생각하는 환율의 차이가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장부에는 그럼 지금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1,000원 적혀 있잖아. 근데 지금 얼마야? 900원이죠. 그러면 100원 손해라고 남아 있어야지. 300원 손해라고 남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지금 내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지금 오른 게 얘잖아. 그러면 내린 부분을 추인해 줄 거예요. 송금 내렸으니까 송금 산입이든 입금 불산입이든 정기 외화 환산 왜 이래? 외화 환산 이익 200만 원, 200원 마이너스 유보 감소로 지금 얘를 추인해 주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송금산입, 외화, 환산, 손실 100원이다. 마이너스 유보 발생 이렇게 나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300원 내렸다고 해서 전기말에서 푹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서식 입력하는 건 그럼 회사가 평가 안 했어요. 그러면 장부 금액은 얼마로 써야 될까요? 우리 서식의 장부 금액은 1,000원 써야 돼요? 1,200원 써야 돼요? 세법이 생각하는 건 평가하기로 했잖아. 세법 장부에서 이걸로 평가해서 한 거죠. 1,200원 써야지 장부 금액에. 그래서 제가 세법이 생각하는 거 쓴다 했잖아. 세법 장부가 이거라 생각하니까 좀 올렸던 거잖아. 그죠? 그리고 기말 평가는 이걸로 쓰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30이라고 적혀 있겠죠. 당연히 서식에는. 그렇지만 세무조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나요? 지금 이 전제는 전기 말부터 하기로 했는데 전기 말에도 평가 안 하고 올해도 평가 안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 장부는 아직 1,000원이거든.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게 제일 어렵게 나온다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